오랜만이야. 오늘은 경우의 수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경우의 수는 꽤나 논리적인 부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너네가 만약 풀었을 때 문제를 딱 푸는데 틀려. 그러면 그 풀이법을 보고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너네가 풀었던 풀이 있지. 그 풀이가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경우의 수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걸 제대로 해내야 경우의 수를 좀 상당히 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치기를 해야만, 바꿔서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만 이 파트는 무리 없이 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해답 보고 어떻게 푸는 거다를 이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너네들이 수정해야 될 것들, 너네 생각을 수정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수정을 해내는 것, 그 연습을 꼭 해줄 것. 알았지? 네. 오늘은 경우의 수의 기초. 오랜만에 쓰니까 잘 안 써진다. 경우의 수의 기초 상식 얘기를 해보자. 경우의 수의 기초 상식. 첫 번째는 얘네 기본 원칙은 뭐냐?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일일이 센다야. 일일이 센다. 일일이 세는데 어떤 식으로 일일이 세는 거냐? 어떤 식으로 일일이 세는 거냐? 얘네들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일일이 센다. 그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기 위해서는 경우를 잘 쪼개야 돼. 그것을 우리는 경우의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우를 잘 쪼개야 돼. 경우를 잘 쪼개. 예를 들어서 뭐 A거나 A가 아니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1반이거나 2반이거나 3반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우를 잘 쪼갤 수 있을 때 비로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A거나 A가 아니거나 1반이거나 2반, 3반이거나 이런 식으로 경우를 분할하는 것을 배반사건으로 분배한다라고 얘기해요. 배반사건으로 분할한다. 배반사건. 간단하지?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어떤 각각의 파트들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셀 수 있을 건지, 그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효율성에 대한 얘기. 어떻게 세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셀 거냐. 두 번째, 뭐 기초 상식들이라서 두 번째, 연산 법칙은 어떻게 되냐? 연산 법칙. 연산 법칙은 너네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아주 간단해. 그 다음에 얘네 연산 법칙은 집합에서의 연산 법칙과 경우의 수에서의 연산 법칙이 똑같아. 그래서 일단 그게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을 거야. 집합에서 쓰는 연산 법칙하고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쓰는 연산 법칙이 똑같아. 이것을 꼭 이해를 할 것. 잘 모르면 집합에서 썼던 방식을 생각해. 자, 첫 번째. NA,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뭐 다. NA 0.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얘들은 전체 보통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전체에서 A가 발생하는 경우를 빼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물론 아까 제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거를 할 때도 얘를 할 때도 간혹 가다가 전체에서 A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는 것이 훨씬 더 쉬울 때도 있어. 당연히 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얼마든지 풀 수는 있는 거지. 자, 이게 첫 번째 기본 원칙이고, 두 번째 NA 합 B. 사건 A가 발생하거나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건 뭐 너네가 이것도 다 알다시피 NA, NB 빼기 NA 교 B. 이렇게. 당연하지? 이건 뭐 할 얘기 별로 없어. 여기까지가 완전 기초였다면 이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얘가 정말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부정형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거거든. 네. 이런 애들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A여 교 B여라고 하는 것이 A 합 B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도 전체에서 A 합 B를 빼는 거다. A 합 B를 뺄 거니까 당연히 뭐 A 합 B라고 하는 것이 아까 같이 뭐 저 위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써질 거라서 NA, NB 마이너스 NA, B 이렇게. 당연하지?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번째 A여 합 B여.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경우의 수. A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B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체 사건에서 A 교비를 빼면 될 것 같지만 이 A 교비를 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얘도 당연히 전체에서 A 교비를 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A 교비를 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A 교비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이 A여라고 하는 이 사건 한 개, B여라고 하는 사건 한 개를 그냥 각각의 사건이라고 봐서 그냥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N, A여, N, B여 이렇게. 빼기 N, A여, 교, B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여기 있는 이 3번을 우리는 부정형 지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까딱 잘못하면 틀릴 가능성이 생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얘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고 얘도 웬만하면 이렇게 풀고 수식을 써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우리 교재에 12번 문제를 봐. 12번 문제를 보면 12번을 보면 자동차 버리는 문제인데 어느 등산 동호회 회원 6명이 2대 자동차 A에 3명씩 타고 단풍을 가던 중 교통정체와 연료 절감을 감안하여 휴게소에서 만나 6인승 자동차와 인 B에 모두 승차하려고 한대.
자동차 피해 운전사는 좌석을 바꾸지 않고 나머지 5명은 임을 앉을 때 처음부터 자동차 피해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이거 멈춰놓고 잠깐 한번 풀어봐. 자동차 피가 여기 운전석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운전자는 내버려 두고 처음에 앉았던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고 B가 애초에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휴게소에서 이제 얘네 A, B 포함해서 그다음에 C, D가 다시 여기 앉는데 A하고 B가 각자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를 앉게 두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A하고 B가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그냥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힘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사건 A를 A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앉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앉는 사건. B는 사건 B는 B가 자기 자리에 앉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도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B도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 이해 갔지? 이런 애들은 일종의 부정형 지문이라서 직접 푸는 것보다는 이거 보고 그럼 얘네들 A합 B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구나. 이것이 전체에서 N A합 B를 빼줄 거야. 이렇게. A합 B라고 하는 것은 NA, NB 빼기 NA 교 B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체 사건 전체는 5명에서 이 자리에 앉는 방법수니까 5팩토리얼이 만들어질 거고 빼기 자 NA 자 A가 자기 자리에 앉아. 그럼 나머지 애들이 마음대로 4명이 다 앉으면 되니까 앉는 방법수는 4팩토리얼이야. 더하기 자 B가 또 자기 자리에 앉아. 그럼 A가 자기 자리에 말든 아무 상관없이 B가 자기 자리에 앉는 방법이 B만 앉혀놓고 나머지 4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니까 걔네들도 역시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빼기 이제 A 교 B. A도 자기 자리에 앉고 B도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네. A하고 B를 먼저 자리에 앉고 나머지 CD를 앉게 할 거니까 공통 적용 경우가 3팩토리얼 있겠네요. 이렇게. 그지? 네. 이렇게 풀어주면 끝. 이렇게 되겠다.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려.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이게 부정형 지문이란 말이야 실제로. 그런데 그냥 맘대로 자기가 경우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빠트린 경우가 생겨. 빠트린 경우. 어떤 식이냐면 그냥 뭐 경우를 나눠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A는 아니고 B는 자기 자리에 앉거나 또는 A는 자기 자리에 앉는데 뭐 B는 자기 자리에 앉지 않거나 이건 뭐 이상하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다가 애들이 틀린 경우가 많다고. 괜히 이렇게 나눴어. 근데 이렇게 식으로 세워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 부정 지문에 해당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전체에서 뭔가를 빼는 방식.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해결한다. 이해 갔지? 네. 자, 세 번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몇 가지의 경우의 수는 기본 풀이하는 원칙들이 있거든.
그 몇 가지 원칙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또 얘네들이 막 어렵냐 그러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제일 첫 번째 경우로 스위치 온오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스위치 온오프 문제. 이 스위치 온오프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 경우의 수가 가끔 나올 때가 있지만 주로 확률에서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 틀린 경우가 많대. 자, 일단 얘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거 하기 전에 너네는 문제 37번이네. 문제 37번? 그래, 이거 한 문제만 한번 먼저 풀어봐. 잠깐 멈춰놓고. 자, 다 풀었지? 잘 푼 사람도 있고 잘 못 푼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 얘네들을 어떻게 푸는지 기본 원칙들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 풀어보자. 기본 원칙. 스위치는 크게 직렬과 병렬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거야.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게 직렬. 이렇게 생겨있는 것이 병렬. 보통 얘기를 하잖아. 이 직렬과 병렬, 스위치는 크게 직렬과 병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경우만. 첫 번째 경우가 온이고 얘도 온인 경우. 얘는 온이고 얘는 오프인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온인 경우, 오프인 경우 이렇게. 경우를 놓고 보면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경우만 온이고 나머지는 다 오프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약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오프인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프인 경우를 구하는 거야. 네, 오프인 경우를 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프인 경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전체에서 이 온인 경우를 빼주면 돼. 전체에서 온인 경우를 뺀다. 뭐 간단하지? 이것들이 막 나중에 뒤죽박죽 될 거야. 다음 재밌긴 한데 병렬 때 이것도 위에 거 아래 것을 옆에다 나열해 갖고 둘 다 온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당연히. 이 중에서 병렬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온이고 이만큼이 오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당연히 온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온인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저 오프인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 그 각각의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뭐이고 그럼 다 곱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야. 자, 이게 기본 원칙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37번 봤더니 자, 온이드는 전류 흐르는 경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일단 얘를 가만히 쳐다보면 얘는 이쪽에는 이거 한 개가 뭐냐? 이거 한 개가 얘 뭐 하고 있냐 근데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 지금 뭐 하고 있지? 얘 왜 이러지? 뭐 이상해. 얘가 한 개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각각 2가지씩 스위치 한 개가 다 각각 2가지씩 경우들이 생겨 이렇게. 그치? 스위치가 토탈 9개가 있네. 자, 문제에서는 온이 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원칙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온이 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그래? 얘를 크게 봤더니 얘는 얘를 크게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병렬이잖아.
병렬이야. 병렬일 때 on인 경우는 전체에서 오프인 경우를 빼줄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오프인 경우를 빼려고 봤더니 뭐 전체야 뭐 9개 있으니까 2의 9승계가 될 텐데, 그치? 그런데 이 오프인 경우는 저 위에 거 A도 오프해야 되고 아랫부분도 역시 오프가 돼야 되는 거지. 얘도 오프고 얘도 오프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A가 오프고 아랫부분도 역시 오프가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쓸게 그냥. 아랫부분 오프인 경우, 위에 부분 A가 오프인 경우, 얘는 다 열려 있으면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네. 이건 병렬이니까 얘는 한 가지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 오프인 경우를 보려고 봤더니 아랫부분은 또 직렬이야. 이게 이렇게 생겨있는 직렬이야. 직렬일 때 오프인 경우는 전체에서 on인 경우를 또 빼줄 거야. 그지? 네.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네. 스위치가 아래쪽에. 그래서 2의 6승계. 2의 6승계에서 뺄 거야. 둘 다 on이 되는 경우를 뺄 거야. on 이렇게. B도 on이고 C도 on인 경우. B도 on이고 C도 on인 경우 빼려고 갔더니 다시 또 B를 봤을 때 B가 이번에 또 병렬이야. 얘가 on인 경우는 또 전체에서 오프인 걸 뺄 거야. 전체는 2의 제곱계 2개 있으니까 스위치 거기서 다 오프인 것 한 가지 뺄 거고, 또 C 파트 스위치 4개 있으니까 전체 2의 4승계 있어. 거기에서 다 열려 있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면 당연히 B도 on이고 C도 on인 경우가 되는 거지. 이것을 또 2의 6승계를 빼줘버리면 결국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에 보면 뭔가 엄청 불편하지? 엄청 불편해. 엄청 불편하고 이게 뭐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자꾸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다 계산해 봤더니 493개 이렇게 만나질 거야. 이게 스위치 온오프 문제의 기본 원칙으로 내가 문제를 푼 거야. 이걸 우리는 방법 1이라고 한번 해볼게. 방법 1. 자, 방법 2는 이번에는 경우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방법 2. 경우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그냥 경우를 잘 쪼갠다고 그랬어. 이게 문제에서는 on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였잖아. on이 되는 경우의 수. 근데 이게 on이 될 때 이 A라고 하는 이 파트가 on이어가지고 on이 되거나 A가 오프인데도 on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잖아. 경우를 두 개를 쪼개는 거야. 이렇게. 다시 on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경우를 크게 나눠서 A가 on이거나 아니면 A가 오프거나 이렇게 경우를 나누겠다는 거야.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분할을 했어. A가 on인 경우, A가 오프인 경우 이렇게. A가 on이 되면 병렬인데 on이 돼? 그럼 당연히 병렬인 전체 2의 3승계에서 다 오프인 경우를 빼버릴 거야. 그래서 2의 3승계에서 다 열려있는 경우 한 가지 오프인 경우를 빼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A 파트가 on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A가 on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전류가 흘러.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럼 B하고 C는 얘하고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얘가 흐르든 흐르지 않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이미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B에 있는 스위치 2개, C에 있는 스위치 6개, 4개 있으니까 토탈 6개의 스위치가 자기 맘대로 어떻게 혀이든 일단 on이 상태가 되는 거다. 그게 2의 6승계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오프야. A가 전류가 안 흘러. A가 전류가 안 흐르는데 on이 되는 경우를 구하고 싶으면 전류가 밑으로 흐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뭐 이런 경우라면 B도 온이 되고 C도 온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를 B도 온이 되고 C도 온이 돼야 돼. 네, 이렇게 쓸게. 자, B가 온이 되는 경우를 구하려고 봤더니 B가 온이 되는 병렬이네. 또 전체에서 전체는 2의 제곱계야. 거기서 오픈 경우를 빼버릴 거고 다 오픈이 한 가지. C도 온이 되려면 얘도 병렬이네. 그래서 2의 4등계에서 한 가지를 뺄 거야. 다 오픈 경우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493개야. 이렇게 있는 거지. 자, 방법 1번하고 방법 2번을 보면 방법 2번이 훨씬 간단하게 보이지. 훨씬 간단해. 이게 훨씬 간단해. 이게 훨씬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방법 2번처럼 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난 니네가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서 방법 1번처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방법 1번처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온오프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경우의 수가 됐든 확률이 됐든 한번 툭툭 튀어나오거든. 한번 툭툭 튀어나오면 그때마다 이게 풀이하는 원칙이 없으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막 이걸 반복해. 그래서 이건 좀 제대로 원칙을 알고 거기 맞춰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다 이해 갔지? 네. 우리 몇 개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해보게. 실제로는 뭐 38번 같은 거 하고 40번 같은 거 얘들 좀 풀어봐야 되거든. 자, 너희들도 얘를 멈춰놓고 가볍게 한번 풀어봐. 38번, 40번 다 풀어봤지? 38번을 봤더니 그렇게 생겼대. 다리가 각각 4개가 있고 4개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인대. 그리고 열려질 확률들이 4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생겼네. 문제에서 온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야. 자, 이거는 P 온 이렇게 온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 얘가 온이 된 경우를 구하려고 봤더니 어차피 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병렬이니까 이렇게 병렬이라서 전체에서 둘 다 오픈 경우를 뺄 거야. 그지? 얘들은 전체에서 둘 다 오픈 경우를 빼버릴 거야. 당연하지? 네. 그래서 전체 확률이 얼마냐? 전체 확률은 당연히 1이고 거기에서 위에 것도 푸고 아래 것도 푼 경우를 뺄 거야. 위에도 푸고 아래 것도 푸고 이런 경우를 빼버릴 거야. 그래야만 전체가 다 오프가 될 거니까. 자, 이 위에 것이 오프인 경우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또 크게 보면 또 직렬이네. 직렬 또 오프인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또 온인 경우를 뺄 거야. 전체에서 온인 경우를 빼버릴 거야. 그러면 얘도 온이고 얘도 온인 경우를 뺄 거니까 4분의 3, 4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자, 아래 것도 오프일 거. 그래, 아래 것도 봤더니 얘도 또 직렬이야. 직렬 또 오프인 경우는 당연히 전체에서 또 온인 확률을 뺄 거니까. 이래서 자, 얘도 온이고 얘도 온인 경우. 그때는 이제 전류 흐르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를 빼주겠다는 거야. 자, 온인 확률이 10분의 9네. 10분의 9, 또 10분의 9. 그러면 아래 것도 역시 오프가 되는 거다. 네, 38번 풀어봤는데 아주 간단하지? 네,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냥 고민할 것이 별로 없어. 거기에 맞춰서 풀면 되니까. 자, 이렇게 푸는 거다. 문제는 40번이야. 40번. 자, 40번을 봐. 40번을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온이 될 확률을 구하셔 하는 게 문제야. 이거 온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하고 구하려 봤더니 이 새끼는 이게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야. 그지?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야. 근데 이게 직렬도 뭐 어떡하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가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닌 이유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가 있어 그런 거야. 얘가. 그지?
얘가 있는 바람에 얘 때문에 지금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닌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를 기준으로 일단 경우를 좀 쪼개보겠다. 얘가 온인 경우랑 얘가 오프인 경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온이 되는 경우랑 얘가 오프인 경우랑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야. 물론 온일 때는 3분의 2의 확률로 온이 되는 거고 오프일 때는 3분의 1의 확률로 오프가 돼야 되겠지? 자, 온이 될 때랑 제가 온일 때랑 오프일 때 그림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림은 좀 이해 가셔? 이게 온이 돼버리면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니까 그지? 연결이 된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선하고 여기 있는 선을 싹 붙여버린 거지. 그냥 이렇게 붙여버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생겼을 거고 오프가 돼버리면 얘가 아예 전류가 이게 아예 없는 거랑 얘가 아예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연결된 거랑 얘가 이렇게 연결된 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지? 이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풀어봐. 다시 풀어보고 좀 멈췄다가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해설을 보셔. 자, 문제에서는 온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 온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구해볼게요. 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온인 경우 온이 될 확률이 3분의 1에 3분의 2의 확률로 온이 되고요. 그랬더니 결국 얘가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겨있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네. 그러면 온이 되려면 앞에 거 얘도 온이고 얘도 온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앞에 것도 온이고 뒤에 것도 온이 돼야 되는데 앞에 거 봤더니 얘가 또 병렬이야. 앞에 것은. 그러니까 전체에서 1에서 얘를 빼버려야 되는 거지. 둘 다 열려있는 걸 뺄 거야. 그래서 위에 것, 아래 것도 다. 자, 1에서 빼버릴 거야. 1 마이너스. 위에 것도 오프고요. 3분의 1. 아래 것도 오프예요.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얘네들도 역시 얘도 오프고 얘도 오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오프인 걸 빼야 온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1 마이너스 3분의 1 네, 3분의 1 이렇게 나눠지는 거네. 당연하지? 얘네들 한 번 했으면 1면 3분의 1 제곱이 되겠네. 그렇게 써보자. 1면 3분의 1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오프인 경우 오프인 걸 봤더니 얘는 뭐라? 이 새끼는 아주 크게 보면 이렇게 생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 병렬일 때 온인 경우를 구해달래. 자, 일단 저쪽이 아까 이쪽 선이 없을 때 오프일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로 오프가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병렬이라서 위에 것도 오프고 아래 것도 오프. 전체에서 그 경우를 빼주면은 온이 만들어지겠지. 전체에서 뺄 거야. 자, 위에 것도 오프가 되고 아래 것도 오프가 되고. 위에 거 오프인 경우 빼려고 했더니 오라? 얘는 또 직렬이야. 직렬일 때 오프인 경우랑 하는 것은 전체에서 또 온인 경우를 뺄 거니까 1 마이너스 자, 온인 경우 3분의 2 앞에 것도 온이고요. 뒤에 것도 온이에요. 3분의 2 이렇게. 그치? 또 그 다음번에 그 밑에 있는 것도 역시 온이 돼야 돼. 그 밑에 있는 것도 오프가 돼야 돼. 그 밑에 있는 것도 오프가 돼야 되니까 전체에서 온인 경우를 둘 다 이 경우들을 빼준다. 그럼 걔도 역시 1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가 될 거니까 결국 이것의 제곱 이렇게 한다지겠네. 이해 갔지? 그래,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구한다. 자,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이 40번 문제 정도를 풀어야 비로소 온오프 문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 자, 얘네들은 최대한 너네가 익숙하게 해줘야 돼. 이걸 예전부터 익숙하게 했던 애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처음 본 애들도 있잖아. 반드시 하는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너네가 또박또박 써가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꼭 제대로 잘 풀어주기. 네. 일단
기초 첫 번째는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기초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는 42번이 있거든. 42번 문제는 점화식을 배운 사람들이면 한 번 정도 풀어볼 필요가 있어. 점화식을 안 배웠으면 풀기는 좀 애매할 텐데 점화식을 좀 알면 이 문제는 풀기가 좀 쉬워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사각형 그림이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토탈 n개가 있대. n개. 이 n개가 있었을 때 온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야. 온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n개가 온이 될 확률. 얘네들 우리는 Pn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이때 Pn은 무슨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점화식을 한번 가볍게 세워볼게. 간단한데 점화식 세워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여기 얘네들 맨 앞에 있는 세 개. 여기 얘네들이 온인 경우랑 오프인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어. 온인 경우하고 오프인 경우가 이렇게. 얘가 온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맨 처음에 저 앞부분 세 개가 오프가 되면 결국은 이게 온이 되려면 잠깐만 이게 뭐야? 맨 처음에 말을 잘못했네. 말을 잘못했어. 잠깐만 좀 정리 좀 하고 이 사각형 이 n개의 칸이 있었을 때 온이 될 확률을 Pn이라고 해보자. 그러고 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맨 앞부분에 있지 얘가 온인 경우랑 얘가 오프인 경우 나눠볼 거야. 이렇게. 자 해볼게 이제. 자 Pn 얘는 맨 앞에 게 온인 경우 하고 얘가 오프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맨 처음 게 온이야. 자, 얘가 온이 될 확률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전류가 흐를 확률은 2분의 1이래 각각. 그래?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2분의 1 확률로 온이 돼. 이렇게. 얘가 온이 돼버리고 나면 얘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전류가 이렇게 온이 되네. 이렇게 흐르고 있네. 이렇게. 자, 그래 그럼 나머지 이런 애들, 나머지 모든 스위치들은 온이 되든 오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겠지? 어차피 전류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래서 1이라고 쓸 거고. 또는 자 이제 맨 앞에 있는 것이 얘가 오프야. 얘가 오프라는 얘기는 얘가 아예 없는 거랑 똑같아. 전류가 아예 안 흐르니까. 그럼 전류 흐르려면 얘는 반드시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일단 전류 흘러줘야 돼. 그래야만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니까 반드시 여기까지 돼야 되고.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사각형 이런 것들이 또 n-1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 다시 맨 앞에 게 오프야. 2분의 1의 확률로 오프야. 얘가 오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려면 이 윗부분 두 개, 이 윗부분 한 개, 아랫부분 한 개가 일단 온이 돼야 돼. 2분의 1, 얘도 2분의 1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만큼 이 사각형이 지금 이제 n-1개 있겠지? 이 n-1개 사각형에서 다시 온이 돼야 되니까 n개일 때 Pn이었다면 n-1개였다면 Pn-1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거 또는 요거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봤더니 Pn 플러스 1로 정리를 해보자. Pn 플러스 1은 8분의 1의 Pn 이고요.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지? 네. 이렇게 만들어봤더니 이게 선형점화식이네? 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 값 어디로 가냐? 그냥 알파로 가겠지. 알파로. 알파. 알파는 8분의 1 알파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8분의 7 그래서 결국 7분의 4가 만들어지겠네. 7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허용적 점화식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문제를 보고 이런 점화식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점화식을 적절하게 세울 수만 있으면 그냥 계산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여기까지 해야 오늘 문제는 어느 정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고생들 했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두 번째를 해봅시다. 얘는 다 기초라서 그냥 복습 겸 기초 겸 해서 아주 가볍게 쭉 진행을 해볼게.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봅시다.